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그 중국에서 들어가던 중국산 전기차 네.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예. 사실은 북미는 물론이고요. 네. 유럽에서도 점점 그 입지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셀 공장들 같은 경우도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이미 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유럽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지만 네.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렇죠. 예. 그것들이 꼽힐 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 역시 이렇게 보는 게 그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그러니까 중국은 이만큼 컸어도 성장하는 율로 보게 되면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견제들이 이제 견제구들이 막 그런가요? 여기저기서 이제 날라오는 거고. 예. 그게 벌써 뭐 유럽 연합 내에서 튀르키예 같은 데는 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고요. 음. 유럽 연합이 행동하기 전에 각국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그렇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싸게 진출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손해 봐도 중국에서는 중국 산업적으로 막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게다가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관세를 니들이 올려봐라. 우리는 위안화를 절하를 시킵니다. 절하를 유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경쟁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 무시하고도 또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반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당연히 뭐 자기들은 뭐 머리 안 쓰겠어요. 그렇죠.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겠지만 예. 그 시장 쪽에서는 어차피 막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럼요. 그거에 대응을 해서 또 대응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들어가는 것과 네. 제재가 있을 때 머리를 써서 꼼수를 피워서 들어가는 것과는 사실은 그 양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손해 보면서 팔겠어요. 그렇죠. 예. 뭐 저기 중국은 돈이 어디서 솟아 나오나요?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막 돈 뿌리는 거 보면 채권 발행해서 뭐 그냥 뭐 189조? 와 그냥 뭐 글쎄요.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중국이 그 미국만큼 네. 완전한 기축 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그 뭐 아무래도 뭐 그 발권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위안화를 갖다가 그렇게 뭐 진짜로 찍어내 가지고 뿌린다 미국처럼 그러면 그 통화가 유지가 될까요? 인플레 폭등할 텐데. 네, 인플레도 폭등할 예, 거고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테니까. 네. 그리고 주신 자료 잠깐 보다 보니까요. 네네. 이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소비 전력들이 뭐 이젠 앞으로 거의 거의 10배에서 80배 커지네요.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를 통해서도 전력을 또 많이 필요할 거고. 네, 당연히 그렇죠. AI 통해서도 전력 많이 필요할 거고. 네. 지금 다 전력 없어서 난리인데. 다 전력 없어서 난리죠. 네. 그러면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네. 없는 전력 빨리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뭐 태양광도 가고 네. 풍력도 가고 네.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네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닐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죠. 지난해 15테라와트 아워가 필요했대요. 데이터 예, 센터 예. 전력이. 예. 근데 올해 46테라와트 아워입니다. 와. 이게 3배 늘어요. 예. 근데 이게 전력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 센터에 제일 먼저 그 탈탄소가 되고 무탄소가 되고 하는 거는 일부에서는 원전이라든지 SMR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보통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보통 건설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전이 접근이 불가능한 건 뭐냐면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렇죠. 뭐 SML이 뭐 규격화돼 가지고 금방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좀 무서워요. 그래도 그다음에 예. 그거 누가 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예. 와 좋았는데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대요.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셰일 가스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 원으로 쓰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 거의 이 보통 데이터 센터가 벽지나 오지에 건설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을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예. 건설 기간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거고 예. 이건 완전한 무탄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주력 원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MS라든지 기타 그 빅테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태양광인 겁니다. 태양광은 예.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건설 기간이. 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2년인데 네. 그 건설 기간에 맞춰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태양광으로 하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 뭐 어려운 얘기는 간헐성 경직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버립니다. 예, 비가 오거나 밤 때는 이거 전력을 생산 못 하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경직성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꼽히는 게 ESS인 겁니다. 예. ESS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잠겨놓고.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이제 하는 게 LNG. 그걸 액화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세 개를 복합을 해서 놓게 되면은 진짜 안정적인 전력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태양광하고 네. 사실은 ESS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예. 그 LFP ESS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 ESS가 또 뭐가 있냐면 ESS도 ESS지만 ESS가 기존의 그 3원계보다 예. 전해액이 50에서 70%가 더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전해 질량 같은 경우도 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몇 개의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 네. 역시 풍력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사실은 뭐 또 하나의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의 어떤 구체적 대안은 네.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건 태양광 플러스 그다음에 네. ESS 플러스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가스 발전 네. 이거 세 개를 갖다가 결합한 형태가 제일 그 시급한 네. 전력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게 그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중국 애들 관세 무지하게 때린다고 하죠. 예. ESS도 뭐 이건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셀업체들도 ESS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당장은 아니고 26년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예. 니들이 그냥 공급해라. 아, 예. 그런 거고요. 예. 일부 우리나라 ESS 하는 기업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에코프로 BM 갖고 있다가 물려 있어요. 네네. 예. 그럼 잠깐 살짝 그 해외 여행 할 듯이 음. 잠깐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돌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뭐, 예. 뭐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글쎄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아니 뭐 40만 원대 뭐 이상 예. 뭐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바닥. 네, 지금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 와서 이걸 갖다 탈출을 해서 예. 아니, 가서 좀 매매하다가 음. 요만큼이라도 벌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1년 내내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단한 분들이겠죠. 예.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방망이 작게 잡고 네. 나는 그 벌처럼 날라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분들 같으면은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전업 투자도 아니고 예.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격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글쎄요. 그런 투자 방식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그거 말고도 네. 좀 캐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때까지는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좀 괜찮은 분야들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들 네. 그런 분야들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뭔가 안 할 거 계속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것도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또 뜨거운 쪽 중에 하나가 현대차 갑자기 막 쭉쭉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10%대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네네. 예. 그럼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현대기아차 그 성능이 엄청 좋대요.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 일부 그 비난하시는 분들은 뭐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OEM 회사는 네. 세계적으로 두 회사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현대기아 예. EGMP, 예. 그 다음에 아, GM의 예. 얼티엄 셀즈. 예.
근데 벌써 그 이후의 플랫폼, 차세대 플랫폼을 갖다 현대기아차는 만들고 있잖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EM2A인가요? 그게 25년, 26년 뭐 1년 늦어져서 예. 그 두 번째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벌써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동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네. 것만큼 빠르게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기아는 독일의 언론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독일은 내연기관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사실 전동화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 자국 내에 가령 뭐 배터리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양산 기업이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지금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기아차는 어때요? 다 다 갖고 있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 있지, 뭐 소재 기업들 다 있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현대기아차의 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나라의 완성차 업체들보다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지금 일본의 그 도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동화 시대에 미흡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네. 그러냐면 그 하단에 준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나소닉밖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고 예. 닛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그 기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원천 기술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양산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라는 걸 저는 이게 반드시 국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양산 기술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양산 기술이라는 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납기, 품질, 품질, 가격. 이걸 예. 다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 독일 언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부러워서 하는 얘기죠. 네, 부러워서 하는 예.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 독일 그 자동차 산업 큰일 났다라는 게 사실은 네. 독일 언론에 계속해서 특집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인 거거든요. 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도 추월할 거다. 네. 한 빠르면 뭐 2030년 정도 되면은 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를 기회 되면 사보는 것도 도움될까요? 이쪽에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뭐 이렇게 대형주를 선호하는 편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다더라.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현대기아차의 앞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그 전동화 부분에서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대응이 좀 느린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른 OEM 기업들 보니까 그 현대기아차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발이 아니라 한두 발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지울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북미 지역에서 EV9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난리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하단에 대중화로 해가지고 EV3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중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앞날은 창창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잔잔바리 스타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투자 아이디어 없을까 저런 거 없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양해할 건 아니고요. 그걸 또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도 눈에 띄어요. 제가 한때 또 전고체 배터리 이래가지고 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조금 좀 주춤한데 갑자기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예전 한때 미국 간다고 했었던 고션 배터리라고 이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이 끝났다. 그래서 2027년부터 생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또 떡 하고 보내주면서 자기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요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2027년이면은 도요타, 뭐 삼성 SDI 다 같이 격돌하려고 우리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 그만큼 좀 저희한테 빨리 다가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중국 애들이 뭘 못하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하죠. 나는 그 LFP 배터리 가지고 뭐 가령 뭐 5시면은 몇 분이야? 한 12분 정도 충전을 한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다 만들었다. 뭐
정확하게 2030년부터네요. 대량 양산이요. 예, 글쎄요. 양산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 SDI가 네. 허튼 소리를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전고체 배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가격을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지 그게 대중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능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가격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가령 뭐 최소한 뭐 한 5배에서 뭐 많게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10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는 있겠죠. 가령 뭐 페라리라든지 네. 그 포르쉐 고급 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가 좀 강하십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그 마켓 쉐어를 가령 어느 정도나 장악을 할 거냐. 네. 그게 뭐 일부에서는 3%, 5%.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내려가겠죠. 예. 우리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삼원계 배터리도 맨 처음 비쌌지만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양산이 거듭되고 쓰이는 곳이 많으면 가격 자체는 내려가겠지만은 네. 그게 일순간에 세상을 뒤엎을 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에 그게 이제 그 합리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 또 이렇게 약간 말씀하셨던 캐즘이라고 그래서 네네. 예, 제대로 또 아직 좀 확장되기 전의 단계를 막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고 예, 그런 시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시점쯤 돼서 우리 윤석천 전문가님 뵐 때마다 제가 가장 느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더 사셨습니까? 예.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저는 그쪽 지금 기존의 그 양극재라든지 뭐 기존에 제가 그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것 쪽으로는 저번에 내가 더 사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있고 지금 새롭게 그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좀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 포지션은 좀 뭐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ESS 쪽이요? 새롭게 들어온 쪽을 다시 좀 편입시키셨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 캐진 구간을 갖다가 극복하는 뭐 하나의 수 그래서 ESS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령 뭐 ESS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LiPF6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섹터들 같은 경우에 그런 쪽은 좀 미리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막 상승을 하기 전에 뭐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추가로 더 늘렸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 기존에 그렇게 벌려놨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금보다도 이런 어떤 하락세가 한 달 내지 2달 정도 더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유하는 거는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쪽이 더 좀 주도를 할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갖고 있던 거고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거는 갖고 있었던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리지는 않았고요. 단 한 달 내지 한 달 동안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추이를 봐서 지금보다 더 하락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포지션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ESS 관련된 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다 그때는 그쪽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갈 거예요. 승부를 걸겠다. 뭐 승부가 할 것까지는 없는 거고요. ESS라든지 뭐 가령 뭐 전해질염이라는 쪽을 완전히 정리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상당 부분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지면 하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기존의 그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은 만약에 더 빠지면 살 거고요. 진정한 승부사시네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그냥 확. 아니 그거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 있겠지만 너무 오팡이 좀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변하는 또 주도하는 쪽들이 또 다르게 움직인다. 그럼 그것도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2차 전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또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아무 액션도 못 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장황하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동화는 필연적인 거고요. 예. 사실은 세상이 점점점 바뀌면 바꿀수록 전력원이라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뭐 휴대로 그러니까 이동성이 보장된 전력원은 배터리밖에 없다. 이거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가령 뭐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미래 사회 자체는 네. 이동이 보장된 전력원 이거는 필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네.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예. 근데 그거는 배터리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네. 그다음에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는 뭐 SN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올해 내년 그러니까 뭐 길게 봐서 내년까지는 보는 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배터리 섹터 아니면 전기차 섹터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언제라는 식으로 분명히 다시 성장을 시작할 때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장기 투자를 갖다가 계획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기다리는 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저점 이상으로 더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때는 현금을 갖고서 더 주워 담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평단을 낮추는 게 사실은 이 그 배터리 섹터에서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섣불리 그 지금보다 만약 지금을 갖다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 나름대로 어떤 기한을 정해서 저처럼 뭐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에 더 깊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뭐 현금 여력을 네. 동원해서 포지션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반대는 물론 하시겠지만 강요는 안 하시겠지만 네. 나를 따르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나를 그냥 한마디 더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네네네. 생각하시면서 예.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 좀 투자 전략 좀 세워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윤석천 전문가님 모시고 2차 전지 이렇게 답답한데 뭐 돌파구는 없을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좀 내가 그러면 한두 달 뒤면은 또 이렇게 좀 들썩들썩할 때 우리 또 전문가님이 고전에 나와서 또 밝은 길을 인도해 주시길 믿으면서 예.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경제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